코스피가 반등을 하니까 코스닥은 그야말로 훌쩍 튀어오르는 양상입니다. 외국인들 현재 코스닥에서 600억 원대 순매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최대 규모고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작년 10월 19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자, 이런 시장 흐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와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엔터주 반등입니다. 엔터주가 동반 반등하고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 징수 방식이 종량제로 바뀐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OLED 관련주 강세입니다. 덕산하이메탈, AP시스템 등 OLED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백색 OLED 진출 소식이 강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IT주 반등입니다.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주가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T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 그러면은 OLED 관련주일 것 같습니다. 개장 초부터 급등하면서 현재까지도 강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백색 OLED 쪽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OLED 관련주들이 주가가 최근에도 거의 조정 없이 강하긴 했지만 더 촉매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창범 팀장의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코스닥 반등의 그 중심에는 OLED 관련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시세 보니까 덕산하이메탈, AP시스템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색 OLED 시장에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관련 협체 교체에 대해서 WRGB라고 합니다. WRGB OLED 패널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LOI라고 그래서 인수의향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RGB라 그러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W가 와이드가 아니고 진짜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RGB라는 그동안에 보면 우리 이제 RGB죠. 적록 청색인데 여기에 화이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LG가 선점하고 있었고요. 삼성은 그동안에 아무래도 쪽에는 계속 투자를 해온 상태에서 WRGB 쪽에서는 약간 투자를 긴가민가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LG가 올해 초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미 LG전자는 양산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LG 채택 방식을 채택했다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다른 점은 기존 RGB에서 WRGB는 픽셀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삼성이 그동안 WRGB OLED 투자를 조금 주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수율이 좀 낮았는데 LG 쪽을 채택함으로써 수율도 높아지고 제조 단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대축, 중대형 패널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오늘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삼성이 오늘 인수의향서대로 이 일정 자체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 바로 이제 2014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 코스닥의 대표적으로 덕산하이메탈이나 SFL, AP시스템 같은 종목이 조금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적으로 좀 드리면요. 사실 삼성은 기존부터 이 OLED 쪽을 계속 투자하려고 말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 본격적인 투자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건 올해는 가능할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겠고 또 하나 제한 요인은 삼성과 LG가 또 싸우는 게 하나 있죠. 바로 OLED 관련 특허 분쟁인데요. 일부 특허 쪽에 관련해서 사실 3월 달쯤에 약간은 그 크로스 라이센싱이라고 그래서 삼성과 LG가 약간 합의를 봤습니다만은 원 소송은 아직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 해결이 안 되면 본격 투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보니까 4종목 정도를 그래도 대표적인 수혜주로 봤습니다. 삼성과 가장 가까이 있는 종목 바로 SFA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그리고 열처리 장비 업체 비아트론 그리고 최근에 사실 지난해 행령구수 이야기 때문에 급락했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AP시스템 한 4종목 정도를 좀 보시고요. LG ADP라는 종목도 조금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한 4-5가지 정도 종목 중에서 일단은 실적은 아직 조금 미미하다. 그리고 삼성이 실제적으로 공장을 짓는 순간 종목들은 아마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은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삼성의 OLED TV 투자 확대 소식을 계속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OLED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의 성장성,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제 OLED 관련주에 대한 고민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계속 따라간다는 점, 이런 점이 고민이고 삼성이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OLED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게 외국인 쪽인데 수급 상황에 계속 주시하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좀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모처럼 반등합니다. 외국인이 그야말로 뭐 물량을 집어 던지다시피 했었는데 뭐 나흘 만에 지금 반등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다른 IT 대형 IT들은 좀 탄탄했습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이 뭐 이제 상승이 이제 초기 국면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LG전자에 대해서도 증권사의 호평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철 대표가 대형 IT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에서 업종 대표 종목,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이렇게,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낙폭 과대에 대해서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요, 종합주가 지수도 상승하면서 IT 업종 전반적인 그런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실 때요, 재료하고 수급을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재료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고요. 실적이 사상 최대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간에는 갤럭시 S4가 조금 좀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이제 앞으로도 1분기 실적이 발표 이후에요. 2분기, 3분기까지도 좀 올해도 좀 긍정적일 것이다. 그런 모습은 좀 장기적인 투자에서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이 문제죠. 지금 표현을 하신 대로요. 외국인들이 집어 던지다시피 했다는데 뱅가드 펀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근데 외국인들 간에서요, 투자 주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뱅가드 펀드에서는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펀드에 대해서 아주 환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종목 개최하는 그런 수급적인 부담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뱅가드 펀드에서 매도한 삼성전자 수량만 한 8,7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이 문제죠. 지금까지 매도한 것보다 더 많이 좀 매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좀 부담인데, 오늘도 보면은 삼성전자 외국인들 창구로서 서로 엇갈린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료 체크해드리면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갤럭시 S4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실적이 좋을 거다, 워낙 기능이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조금 좀 실망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노무라 같은 데에서는요, 갤럭시 S4가 14일 이후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0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좀 올려놓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연간 스마트폰 예상 출하량이 3억 1,500만 대, 3억 2천만 대까지 증가할 거다. 이런 것들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계속할 것인가, 매수할 것인가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인덱스 펀드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가져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143만 원대에서는 저점이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반대급부적으로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LG전자도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부터요, 좀 저점에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LG전자 자체도요, 옵티마 플러스 그쪽에 이제 어떤 실적이 상승한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두 종목 다 이제 핸드폰 쪽에, 스마트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잘 팔린다 되니까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하이닉스 또 수혜주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IT 3인방은 어차피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도요, 포트를 좀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 쪽은 매매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세 종목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종합주가 지수에 어떤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했습니다만은 종합주가 지수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주도주로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외국인들 매도하다가 또 안쪽에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실적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좀 휘둘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대형 IT에 대해서는 실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 나흘째 순매도입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흘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사흘 동안의 매도량은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매도 강도도 좀 약해졌지만 사흘 동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오늘은 그렇진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640억, 올해 들어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지금 나쁜 국면은 좀 지나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하창봉 팀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이 바닥, 주식 바닥이 한 15년 조금 있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닥에 하루에 뭐 500억 이상 사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것 같고요. 잠깐 또 역발상으로 접근해봤는데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3천억 팔면 한 3에서 5% 빠집니다. 근데 코스닥은 300억 사면 개별주들은 한 7, 8% 오르죠. 상당히 돈을 가진 자의 수익률 게임이 탁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 3천억 대 300억이냐? 만약 실제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의 시가총액 10배 차이 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600억 원은 코스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6천억 원이 매수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코스닥 놀이를 2월부터 계속 해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더니 그럼 간단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변실 대표님도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 비율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뱅가드 펀드 등 FPSA 그 펀드 리밸런싱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이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2월 이후부터 코스닥에 베팅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 사는 종목들이 보면은 터무니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코스닥에 삼성전자 있죠. 바로 파토논이라든지 기타 관련들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그리고 성장성은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쪽에 들어오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온다 그렇게 보여드리겠고요. 제가 3월 한 달 동안에 오늘까지 어제까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을 한 10개 정도를 쭉 뽑아봤더니 자료화면 같이 보신다 그래도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지금의 52주 신고가면서 주도주를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파트론 같은 핸드폰 부품주도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주도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주도 있고 파라다이스도 있는데 그만큼 무차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 모멘텀을 갖고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좋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그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이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IT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펀더멘탈 요인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등락을 보인다면 즉 1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뛰기 145만 원, 150만 원 박스권을 보여준다면 외국인의 코스닥 사랑이 계속되지 않나 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갤럭시 S4 출시되면 약간 실망해서 코스닥 IC들이 조정을 보일지만은 조정폭이 깊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당분간은 언제까지 변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코스닥의 어떤 그 강세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 저도 걱정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주면은 코스닥 시장이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당위성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작년에도 이런 흐름이 없었던 것 같고 조금은 좀 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글쎄요 주식을 사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6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더니 가장 많이 산 건 역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소재, 산업재, 건설까지 이런 종목들을 좀 사고 있는데 배현철 대표는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외국인들이 파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2월달, 3월달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에서 좀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있죠. 글쎄요, 외국인들의 어떤 그 속성이라는 것이 좀 무섭다 하는 것이 뭐냐면요.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가격을 무시하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매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화학업종이라든지 소재업종 쪽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서요, 우리 방송 보시면서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그쪽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하나 팁 드리겠습니다. 빠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안 빠질 때 매수한다. 그러니까 떨어져다가 안정돼가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자.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요, 일단은 아무리 실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포스코 같은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죠. LG화학, 2차전지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로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새로 매수하신다 그러면 올라가는 시점 확인하고 매수 시점을 좀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쪽에 뭐 소재 업종들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코스닥에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그런 부담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소재 업종들은요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건설업종들 사실은 이제 그 한 2년 이상 굉장히 고생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시점이요. 지금 보면은 뭐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조치가 나올 거다. 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올 거다. 근데 웬만한 대책 나와서는 그동안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되면서요. 건설업종들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건설업종들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좀 싼 종목보다는 업종 대표 종목 쪽에 요즘 보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삼성물산이 오늘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64,000원대면은 좀 가격 메리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중국의 제품을 10만 원 수출을 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래도 소재 산업 쪽에서도 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요, 좀 발전시키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너무 단기적인 그런 매입 패턴보다는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라든지 뭐 화학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 이런 쪽에서는요, 건설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수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신다 그러면은 업종 대표 종목 쪽으로 선택과 집중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뭐 한 종목을 보더라도 일시적으로 낙폭이 커졌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 단타를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글쎄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낙폭이 커졌다 이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다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매하실 때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사흘 만의 반등 시도입니다. 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뭐 60일선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일단은 뭐 나쁜 국면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뭐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가 오늘 시장의 가장 고민일 것 같습니다. 배현철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사실은 이런 거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닌데 막상 이렇게 닥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대한 진입이 오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종합주가 지수 차트로 본다 그러면은 1970포인트죠. 1970포인트의 지선 여부 굉장히 중요한데 1970포인트 이하에서는 좀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근심스러운 것은요. 코스닥이 고점 찍고 좀 내려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540포인트 뭐 이 정도의 지지선 여부 좀 보면 좋겠다. 제가 옆 밑에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위에 목표 가격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 시장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매물대가 좀 소화됐다. 이런 시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 지수하고 주가라는 것이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관성이 작용하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렇게 상승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상승하지 못했던 것은 딱 하나 수급이죠. 수급 조건만 조금만 개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전 세계 주식시장하고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다. 그동안 한 두세 달 동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우리나라 시장만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지만 올라가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목표 가격은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내려가는 지지점 종합주가 지수 1970포인트 지지선 여부 확인하시면서 업종 대표 종목 쪽으로 매수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싼 주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데 이번부터는요. 코스닥에서 이제 거래소 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종목을 좀 작게 수량을 가져가시더라도 주도주 사냥을 준비하는 그런 절차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동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다. 그런 생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3인의 전략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참 요새 단기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관점을 장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쪽에 좀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럴 만한 섹터들, 어떤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하창권 팀장이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정말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도주 잡기도 좀 생각보다 어렵고, 뭐 삼성전자 주도주는 건 압니다만은 실제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장기로 투자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은 뭐 별개로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위주로 그래도 약간 섹터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조금 앞으로를 좀 장해 보면서 시장이 뭐 2,000포인트 이상 훌쩍 뛰어넘을지 좀 조정을 보들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성장세를 보고 좀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IT 주도주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두 종목 정도만 봅니다. 사실은 바로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는 계속적인 매수 및 보유 관점을 좀 접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반등 가능한 IT 대형주가 뭐가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반등 가능하다는 거는 삼성전자는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못 가는 IT가 있더라고요. 삼성 계열사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는데 바로 삼성전기 그리고 LG 쪽에서는 LG 이노텍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IT 쪽에서는 삼성과 LG로 분권화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어떤 시장의 영향과 달리 또 한편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지수는 등락을 보이더라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중소형주를 좀 접해봤더니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나 중소형 제약사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실제로 화일약품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제약, 동성제약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사에 대한 관점도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조금 더 무거운 주식이면서 조금 탄탄한 주식을 좀 선별해 봤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유통주 중에는 뭐가 있을까? 내수 중에는 뭐가 있을까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아이마켓 코리아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마 동반 성장의 중심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기업 밀가 몰아주기에 상대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통신 3사도 예전에는 그냥 방어주만 보다가 한국의 통신시장, 글쎄요, SK텔레콤 아직도 20만 원 밑에 있습니다만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통신주에 대한 접근, 단순한 방어주보다 내수 성장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시 뭐 장기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IT가 뭐 제일 앞에 서는 거는 뭐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중소형 제약주, 아이마켓 코리아, 통신 쪽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